오늘은 기기사 자격 소개 및 자격증 쉽게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종목인데요. 일반 기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이게 2014년부터 바뀌었죠. 기계 설계기사, 이렇게 세 자격증이 있는데, 이 두 개 따는 거를 쌍기사로 하고요. 이 세 개 다 따는 것을 트리플 기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일반 기기사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반 기기사 과목이, 필기 과목이 있고, 실기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기 과목인데, 지력학 술문제, 유체학과 술문제, 연력학 술문제, 유학기기 10문제, 기기재료 10문제, 제작부 10문제, 동력학 10문제, 이렇게 해서 총 100문제가 되는데요. 8개 이상씩 맞아야 됩니다. 합격인. 일단, 이 두 개를 합쳐서 8개입니다. 이 두 개를 한 과목으로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유학기기 10개 틀리고, 기계재료 10개 맞으면 꽈라가 아닙니다. 8개 이상씩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8개 이상씩을 맞추고, 만일에 내가 총 맞은 개수가 80개인데, 이게 7개 맞았다. 두 개 합쳐서 7개 맞다.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꽈라 개념이 있습니다. 자, 8개 이상씩을 맞추고, 총 개수가 60개면 합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죠. 100개 중에서, 60개를 맞추면 합격인데, 단 조건은 각 과목당 까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8개 이상씩 맞추시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자, 그리고 100문제인데요. 100문제인데, 네, 주어진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2시간 30분은, 자, 2시간 30분은 150분이죠. 그죠? 150분. 그러면, 한 문제를 푸는데 몇 분? 네, 1분 30초입니다. 자, 그러면, 요 1분 3초, 한 문제를 푸는데 1분 3초 안에 문제를 풀어야 주어진 시간 내 문제를 다 푼단 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재료학 같은 경우, 한 문제를 푸는데, 우리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이런 시험 볼 때, 한 문제 가지고 한 5분에서 짧게는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기사시험은 그런 게 아니죠. 한 문제를 1분 30초를 풀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1분 30초는 우리가 문제를 읽겠죠. 그죠? 문제를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을 한번 써야 됩니다. 자, 공식을 한번 쓴 다음에 공식을 한번 변환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암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눌러야 됩니다. 자, 계산기 누른 걸 어디까지? OMR 카드까지 작성하는 데까지 몇 분이라고? 1분 3초죠. 그럼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문제 푸는 거는 한 1분 안에 푸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시험은 특히 역학 부분은요,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시험 유형은 정해져 있다. 자, 기사시험 유형은 정해져 있다.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재료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료학을. 그러면 그 세진북스에서 나온 합격으로 통하는 일반기기사 보시면, 그 세진북스에서 나온 제가 쓴 교재죠. 그 합격으로 통하는 일반기기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각 챕터마다 재료학이면 재료학 1장에 하중, 응력, 병률 있다. 있으면 제가 재료학 1장을 간용도 문제를 20회분을 정리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료학 1장에서는 68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그럼 재료학 1장에서는 해당 몇 문제 나오죠? 3.4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3.4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5가지 유형에서 안 벗어나됩니다. 5가지 유형. 그럼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사시험 유형은 뭐라고? 기사시험 유형은 정해져 있다 했죠. 그죠? 이걸 제가, 그럼 재료학 1장에서 3.3문제 유형은 5가지 유형에서 안 벗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재 첫 번째 보시면 출제 포커스라는 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재료과학 1장에서 출제 포커스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3.4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사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출제 포커스 공식 외우시고요. 문제 많이 푸시면 기사시험 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의 유형은 정해져 있고 그거를 정리한 게 출제 포커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기기인데 필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기는. 그죠? 사지선다니까 제가 찍어도 25점이야. 그지? 찍어도 몇 점? 25점. 사지선다니까. 그럼 6점이니까 내가 아는 게 35개면 뭐 합격이죠. 35개면 합격인데 근데 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각 챕터당 출제 포커스라는 게 있거든. 그것만 충분히 아셔도 자격증 딴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실기죠. 실기입니다. 실기는 요소 설계가 주관식이죠. 주관식이 요소 설계가 실기입니다. 실기인데 요소 설계는 50점. 요소 설계입니다. 캐드가 있는데 캐드는 2D 3D입니다. 2D는 40점, 3D는 10점입니다. 그래서 요소 설계는 재료학 수업이 거의 반이거든요. 반이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캐드가 50점인데 학생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요 2D입니다. 2D. 그래서 여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추상을 학생들이 잘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치수 결정은 이제 캐서 규격을 보고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수 공차, 자,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 그 체질 등을 자기가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장하게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따라 그리는 캐드가 아닙니다. 조립도를 주고 그 조립도에서 부품도를 빼내서 제작이 가능한 도면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토캐드 툴 아는 거는요. 오토캐드 툴 아는 거는 기본 명령어는 한 일주일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한 9주 정도를 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기계 제도적인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작도를 못 만들거든요. 3D는 시험장에서 저는 인벤터나 카티아, 유지 마음껏 써도 상관없지만 시험장에서 권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근데 저는 기능이라 생각하거든요. 기능. 그래서 3D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뭐 인벤터 같은 경우는 한 3일만 해도 시험 치는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2D를 제일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어쨌든 실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계를 취득했을 때 건설기계 설비기사가 있는데요. 건설기계 설비기사는 일반 기계 자격증이 있다면 삼력학위 면제입니다. 면제를 보니까 40문제를 가지고 합격을 결정되는 거거든요. 40문제 60점이면 40개 중에 4, 6, 24점 개 이상 맞추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꽈락이 있으면 안 되죠. 꽈락이랑 이 두 개 합쳐서 제가 뭐랬죠? 함수함이라 했죠. 근데 여기 질문 하나 합시다. 삼력학업 면제인데 여기 왜 유학기기는 면제가 안 되죠? 이 두 과목을 하나의 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래. 40개 중에 몇 개 맞추면 돼? 24개. 근데 8개 이상씩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8개 이상씩은 맞추고 몇 개 이상? 24개 맞춰라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학기기 다 틀리고 유체기기 8개 이상 맞아도 꽈라가 나냐? 2개 합쳐서 8개라고 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일반 기기를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은 40문제를 보지만 여기서 일반 기계 공부할 때 이 두 개는 공부한 거죠. 그럼 순수하게 다른 건 어느 거지? 건설기계 일반이랑 유체기계가 다르죠. 그러면 100문제 중에 20문제를 공부하면 된다, 그죠? 실기도 같아요. 거의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기계를 땄는데 건설기계 설비기사를 따지 않는 친구는 100이라는 거를 투자했으면 한 60 정도 얻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 기계를 딴 친구들은 건설기사를 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기계 설계기사가 있는데요. 기계 설계기사는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트리플 기사를 치는 친구들은 1회, 2회, 3회 때 보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1년에 한 밖에 없어. 2회 때 있죠, 2회 때. 2회 때 있습니다. 기계 설계기사인데, 요거는 이제 면제 과목이 재력학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그럼 60문제를 보죠, 60문제. 그지? 60문제를 보는데,
60문제 중에서 8개 씩 맞춰야 된다고 해서 8개 상식은 두 개 합쳐서 8개 상식은 맞춘 다음에 몇 개 이상? 66, 36이죠. 66, 36, 요 60문제 중에서 몇 문제? 36개 이상 맞추면 합격이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시험은 치는데 공부한 걸 좀 따져보자. 우리 일반 기계에서는 기계 제작부 있죠. 공부한 걸 할게요. 그 다음에 기계 재료 공부한 걸 할게요. 일반 기계 재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우리 일반 기계 땄으면 요 요소 설계 요 있죠. 그죠? 기계 설계 똑같습니다. 좀 주관식이는 객관식. 그럼 다른 거는 자, 설계 검증인데 거의 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기 과목에서 기구학이랑 캐도 이런 맛 다르잖아. 그치? 공부해야 될 거는. 그런데 이 기구학도 학교에서 배우는 기구학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 기계에서 동력학이랑 요소 설계를 알면 10문제 중 7문제는 맞추는 문제가 나오거든. 알겠죠? 그러면 캐도 이론은 그리 어려운 게 부분이 아니고요. 뭐 CPU 장치가 뭐냐, 출 장치가 뭐냐, 인증 장치가 뭐냐, 뭐 서피스 모델링과 뭐 솔리드 모델링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기계를 딴 친구들은 트리플 기사가 목표라면 1회 때, 2회 때, 3회 때 치시면 되고요. 나 쌍기사만 딸래 하면 1회 때, 뭐 3회 때 또는 1회 때, 2회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반 기계를 땄으니까 쌍기사나 트리플 기사를 딴 데는 크게 뭐 어려움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설명해드리면, 이 기사는 오전 9시에 시험 보죠. 오전 9시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산업기사라는 과목이 있으면 산업기사 과목. 산업기사 과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기사 과목은, 다 같이 보고 갈까? 자, 봅시다. 산업기사 과목은, 기사는 제가 몇 시에 시험 본다고 했죠? 9시에 본다 했죠? 그럼 산업기사는 같은 날 1시에 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기사 하나 볼 수 있고요. 오후 1시에, 오후 1시죠. 1시에 산업기사 하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계 설계 산업기사라는 게 있는데, 보세요. 일반 기계를 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계 제작법, 기계 기사에서 공부했던 기계 제작법은요, 절차과 비사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 근데 이 기계 산업기사 과목에서 기계 과목 안전관리는 시험 봅니다. 이거 80문제지. 시험 봅니다. 80문제를. 보는데 여기서 기계 과목 안전관리는 절차 파트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기사를 공부한 친구는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재료 여기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험 봅니다.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등급이 같아야 문제되기 때문에 시험은 보는 건데 공부한 걸 할게요. 설계도 공부한 걸 할게요. 그죠? 그 다음에 캐드도 우리가 9주 동안 캐드 이론을 배우거든. 뭐 폼이겠지 어떤 기하구차가 어떤 이런 공부한 거거든. 공부한 걸 할까요? 그럼 순수하게 다른 거는 뭐지? 캐드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일반 기계를 준비한 학생이 오후 1시에 산업기사를, 기계 설계 산업기사를 볼 거면 캐드 이론 파트만 좀 보고 가면 돼요. 관련도 한 10회분 정도 풀고 가면, 한 200문제 풀고 가면 그냥 붙어 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기사 하나 보고 오후 1시에 산업기사 하나 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실기 과목도 요소 설계가 없고 2D가 68점, 3D 32점 그래가지고 그냥 요소 설계가 없이 2D, 3D만으로 100점 만점하기 때문에 일반 기계를 딴 친구들이 오후에 산업기사도 그냥 따옵니다. 그래서 기사 오전 하나 보고 오후에 산업기사 하나 보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니까 보세요. 이거는 CAD 분야 자격증이고요. 이는 CAM이죠. 컴퓨터 에디터 매니팩처링. 컴퓨터 응용 가공이죠. 그래서 CAM 자격증인데 뭐 위아나 한국 공작기계나 그쵸 이런 뭐 카이 쪽에서 뭐 가공 쪽으로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이걸 따면 좀 유리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일반기를 공부한 친구들이 한다면 다른 거는 뭐냐? 요 CNC 공작법도 보세요. 기계 설계 상자를 뜰 친구는 요 다 면제가 되고요. 기계 제도도 공부한 거죠, 그죠? 과목이 똑같아요. 요거랑 같기 때문에 면제. 그러니까 기계 설계 기사를 따고 다음에 컴퓨터 응용 과목을 딸 때는 이게 면제입니다. 1, 2과목이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CAD 이론도 똑같죠. CNC 공작법은 기계 제작법 안에 CNC 공작법이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어려운 내용 노는 건 아니니까 공부한 걸 할게요. 그럼 순수하게 다른 거는 이런 CAD 이론이고 CAM 이론이죠. 그런데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컴퓨터 응용 과목에서
컴퓨터 에디터가 안 갔잖아요. 이 CAD란 말이 뭐지? CAD. 이 CAD고 이런 거죠. 컴퓨터 에디터. 이건 디자인이죠. 또 컴퓨터 에디터 매니팩처링이죠. 자, 무슨 얘기냐. 컴퓨터 에디터 내, 그러니까 전산적인 내용 한 14문제까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20문제 중에서 6문제만 다른 거라 보면 돼. 그래서 그냥 기계 설계 산업기사 친 친구는 요거 그냥 가서 시험 치면 붙습니다. 근데 실기가 좀 다르죠. 실기인데 이거는 이제 카티아로 가졌지, 학원에서는. 카티아로 3차원 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런 이제 머신닝 영역, 툴 넘버 정해주고요. 가공 조건 주어져가지고, 항삭, 정삭, 장착해가지고, NC코드 생성하는 게, 이게 55점이고요. 실제 2차원 윤곽 가공, 평 엔드밀 써가지고요. 항삭, 정삭, 그 다음에 탭, 드릴 써가지고, 실제 가공, 2차원 가공하는 게 있습니다. 2차원 가공. 이게 45점이거든요. 자, 근데,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는 이 실기 합격자 퍼센테이지가 65%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계 설계 산업기사는 합격 퍼센테이지가 한 45% 정도 되는데, 낮을 때는 한 3% 되죠.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는 실기 합격자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거든요.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를 땄으면 그냥 산업기사도 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를 따면 여러 개를 딸 수 있는 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격증 쉽게 취득하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1분에 한 문제를 몇 분에 풀어야 된다고? 기사시험은 1분? 한 문제를 1분? 3문제 풀어야 된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사시험 요령이 뭐라고? 기사시험 요령이 뭐라고?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분석했죠. 그게 뭐라고? 출제 보고서입니다. 출제 보고서 공식 암기하시고요. 문제 많이 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자격증만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공사나 공단이나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격증만으로는 100점 중 60점 맞으면 되니까. 그죠? 찍어도 25점이니까. 그래서 일단 출제 보고서 공식 암기하시고 문제를 푸는 게 자격증 쉽게 취득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를 따면 그죠? 일반 기계를 따면 뭐도 된다고? 일반 기계를 따면 건설기 기사나 기계 설계 기사 기사는 오전 9시 하나 보고 오후 1시에 뭐가 있다고?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를 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따시지 마시고요. 이력서 안에 자격증 안에 5개 채우도록 되어 있잖아. 그래서 5개 관련 직렬 분야 자격증을 5개 채우면 되니까 일반 기사 하나만 바라보지 말고 어차피 과목이 중첩되는 거니까 따시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격증 쉽게 치는 방법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